행복한 듯이 행동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영 웃을 기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럴 때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보자.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휘파람을 불거나 즐거운 음악을 흥얼거려보자. 마치 행복한 듯이 행동하면 이윽고 행복한 기분이 든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행위는 감정을 따르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 행위와 감정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의지로 통제 가능한 행위를 조정하면 감정도 간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유쾌한 상태가 아닐지라도 마치 즐거운 듯이 말하고 웃으면 이윽고 감정까지도 즐거운 상태로 전환되는 것이지요. 언제나 환영받는 방법. 메이저리그에서 3루수로 활약했던 프랭크 베트거는 선수 생활 은퇴 후 미국 보험업계 세일즈의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가 자신의 성공 비결을 나에게 밝힌 적이 있다. 베트거 또한 처음 한동안은 수많은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지만 마침내 미소 짓는 사람은 언제나 환영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는 항상 고객을 만나는 자리에 들어가서 잠시 멈춰서서 호흡을 고르며 감사해야 할 많은 것들을 떠올린다. 그리고 진심 어린 미소에 얼굴을 머금는다. 이 간단한 기술이 보험 세일즈맨으로서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힘입니다. 그는 이렇게 단언했다. 웃지 못한다면 장사를 하지 마라. 먼 옛날 중국인은 지혜로웠으며 세상 물정에 밝았다. 우리는 그들의 속담을 기억해야 한다. 웃지 않는 자는 장사를 해선 안 된다. 미소는 마음을 치유한다. 유명 카피라이터가 크리스마스 특수를 앞둔 백화점의 의뢰를 받아 다음과 같이 재치 넘치는 광고를 만들었다. 미소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굉장한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미소는 받는 이는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되 주는 이의 마음을 빈곤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소를 보내는 이유는 당신에게 진심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미소 짓는 건 순간이지만 당신의 마음에는 아로새겨집니다. 미소는 가정의 행복을, 사업의 번영을, 벗에게 우정을 전합니다. 피곤에 찌든 마음을 보듬고 우울한 이에게 용기를 주며 고민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건넵니다. 그렇기에 소중한 고객님께 부탁드립니다. 혹여 우리 매장의 판매원 중 누군가가 너무나도 지친 나머지 미소를 띠는 일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이 따뜻한 미소를 한번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미소 짓기도 어려울 만큼 지친 이에게 진심이 담긴 미소만큼 힘이 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기억하라. 미국의 장관과 국회의원을 지낸 짐 팔리는 10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를 잃었다. 생계를 잇기 위해 일찍부터 공장에 나가 일해야 했기에 정규 교육도 충분히 받지 못했다. 그렇지만 천성적으로 부침성이 좋고 쾌활한 성격 덕분에 많은 이의 사랑을 받았고 성인이 되어 정계에 진출하기에 이르렀다. 고등학교 졸업장은 없었어도 40대 중반에 이미 4개 대학에서 명예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최신부 장관에 임명되기도 했다. 결정적으로 팔리는 사람의 이름을 기가 막히게 기억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 그를 만난 자리에서 당신의 성공 비결은 만여 명의 이름을 기억한 일인 것 같군요. 라고 내가 말하자 그는 내 말을 즉각 정정했다. 아니요, 나는 5만 명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참모로 활동하며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당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름을 기억하는 능력 덕분이었다. 팔리는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면
그의 가족 구성, 하는 일, 정치적인 성향을 메모하고 암기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일지라도 그 사람을 다시 만나면 잊지 않고 아내와 자녀의 안부를 묻거나 그 집에서 가꾸던 식물이 잘 자라고 있는지까지도 살뜰히 챙겼다. 이처럼 세심하고 철저한 배려에 열렬한 지지자가 늘어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다. 사소한 무관심이 낭패를 부른다. 이름을 기억하고 친밀함을 담아 부르는 행위는 호명된 당사자가 은근한 호의를 품게 만드는 힘이 있다. 반면 누군가의 이름을 잊거나 잘못 부르거나 철자를 틀리는 실수는 낭패를 가져오기도 한다. 나 역시 뜻하지 않게 난처한 상황에 부닥친 적이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연설법을 강좌에서 기억해 있을 때의 일이다. 나는 현지에 거주 중인 미국인들에게 타이핑한 서신을 보냈다. 문제는 프랑스인 타이피스트가 영어가 서툴렀던 탓에 몇몇 사람의 이름을 틀렸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나는 미국 대형은행의 파리점 임원이 보낸 매서운 실책과 항의의 서신을 받아야만 했다. 누구나 자신의 이름을 소중히 여긴다. 위대한 기업가로 칭송받은 앤드류 카네기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철강왕이라 불린 그였지만 강철 제조에 대해서는 사실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 대신 그는 강철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수백 명의 전문가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사람을 움직이는 법을 깨달았다. 10살 무렵 인간은 자신의 이름에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점을 이용해 사람들의 협력을 구하는 데 성공했다. 기업가가 되어서도 그 같은 심리를 비즈니스에 응용했다. 그가 피 철도회사에 레일을 팔기 위한 계획을 세울 당시 피 철도회사의 사장은 에드거 톰슨이라는 인물이었다. 그래서 카네기는 거대한 강철 공장을 건설했고 그 공장의 이름을 에드거 톰슨 강철 공장으로 칭했다. 여기서 질문이다. 피 철도회사가 강철 레일이 필요해졌을 때 톰슨 사장은 어느 철강회사와 거래했을까? 상대를 존중함으로써 얻는 것. 앤드류 카네기의 회사 조지 폴먼의 회사는 유니언 퍼시픽 철도회사의 침대 열차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 와중에 카네기와 폴먼은 유니언 퍼시픽 철도회사의 경영진과 교섭하기 위해 뉴욕으로 갔지만 과열된 경쟁 탓으로 적자에 가까운 입찰가를 형성하는 등 난관에 봉착했다. 어느 날 저녁 카네기는 폴먼과 호텔 로비에서 만나 이렇게 제안했다. 서로가 불이익을 감수하는 이런 바보 같은 일은 관두고 함께 합병회사를 만드는 게 어떻겠습니까? 폴먼은 카네기의 제안이 매우 합리적이라는 것을 생각했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었다. 합병의 이점에 대한 카네기의 설명이 이어졌고 이윽고 폴먼이 물었다. 그럼 새 회사의 명칭은 무엇으로 할 건가요? 카네기는 즉각 당연히 폴먼 팰리스 객차 회사죠. 라고 대답했다. 그제서야 폴먼의 얼굴에 서렸던 긴장이 풀어졌다. 그 이야기 분명히 해둡시다. 사람은 자기 이름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카네기의 제기가 발휘된 일례다. 그의 제안은 산업계의 역사를 바꾸었다. 이름을 후세에 남기길 원한다. 인간은 자기 이름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어떻게든 자신의 이름에 후세에 남길 원한다. 위대한 쇼맨이라 불린 흥행의 천재 P.T. 바넘은 자신의 이름을 계승할 아들이 없었다. 그래서 손자인 C.H. 실리에게 바넘 실리로 개명한다면
거액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18세기의 대부호들은 작가를 후원하는 조건으로 책의 첫머리에 이 책을 누구누구에게 바친다 라는 헌시를 요청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도서관과 박물관이 고가의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는 것도 이름이 잊혀지는 것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의 기증 덕분이다. 가령 뉴욕 공립도서관에는 설립 기금을 조성했던 존 에스터와 제임스 레녹스의 컬렉션이 보관되어 있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는 벤저민 모건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수많은 교회의 스테인리스 글라스의 창에도 헌금한 자들의 이름이 남겨져 있다. 시간과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변명을 앞세워 자신의 태만함을 숨긴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프랭클린 대통령만큼 바쁘지는 않을 것이다. 루스펠트는 지위와 신분을 막론하고 모든 이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했으며 차별 없이 대우했다. 가령 화합을 마친 참석자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자고 있을 때 루스벨트는 가까이에서 대기하고 있는 짐꾼의 이름까지 기억하며 이렇게 칭하곤 했다. 자, 이쪽으로 와서 함께 기념사진을 찍어요 라고 말이다. 진심을 담은 인사. 크라 아슬러의 사장 체인 벌러는 다리가 불편한 프랭클린 루스펠트 대통령을 위해 손으로 모은 것을 작동시키는 특별한 차를 제작했다. 그는 차 사용법을 설명하기 위해 엔지니어와 함께 백악관을 방문했다. 체인 벌리는 당시를 들이켜보며 나는 대통령에게 자동차를 작동하는 방법을 설명했지만 대통령은 나에게 사람을 움직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라고 수뢰했다. 백악관에 들어서자 대통령은 내 이름을 부르며 매우 사려 깊고 유쾌하게 응대해 주었습니다. 대통령은 나와 동행한 엔지니어의 이름을 한 차례 물었는데 그 엔지니어는 수줍음이 많은 터라 내가 조작 방식을 설명하는 내내 뒤쪽에 멀찍이 물러나 있었지요. 그런데 자리가 마무리될 즈음 대통령이 엔지니어를 찾더니 그의 이름을 부르며 따뜻하게 악수를 청했고 오늘 와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닌 진심이 담긴 인사였음을 누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뉴욕에 들어온 나에게 며칠 후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사진과 감사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바쁜 사람이 어떻게 시간을 내어 이렇게까지 해주는지 불가사의할 따름이었죠. 매너는 소소한 노력의 축적으로 만들어진다. 나폴레옹 3세는 황제의 소명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 많은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만나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억했고 그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 황제가 이름을 기억하는 기술은 지극히 단순했다. 상대방의 이름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미안하네, 잘 듣지 못했네 라고 즉각 되물었고 흔하지 않은 이름이라면 그 이름은 어떻게 쓰는 건가? 라고 스스럼 없이 질문했다. 나폴레옹 3세는 상대가 중요한 인물이라면 더욱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혼자가 되는 즉시 그 사람의 이름을 종이에 적고 그곳에 의식을 집중해서 머릿속에 새긴 후 종이를 찢어버렸다. 청각뿐 아니라 시각적인 이미지를 더하는 방법으로 기억을 강화한 것이다. 이 모든 것에는 많은 시간과 공이 든다. 그러나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 좋은 습관은 소소한 노력의 축적으로 만들어진다. 라는 사상가 에머슨의 말처럼.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갈구한다. 파티에서 만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에
내가 유럽의 여러 지역을 다닌 경험이 있음을 알게 된 한 여성이 화색을 띠며 대화를 청했다. 오, 카네기 씨. 그간 다녀온 유럽의 멋진 곳들과 아름다운 풍경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군요. 하지만 나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없었다.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자리에 앉자마자 여성은 최근 자신이 다녀온 아프리카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1시간 가까이 그녀의 추억이 장황하게 펼쳐졌기 때문이다. 유럽에 대해서는 아예 묻지도 않았다. 당연하다. 그녀가 필요했던 건 자신의 이야기를 성실하게 들어줄 누군가였으니 말이다. 여성이 무례하거나 혹은 유별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 대개의 사람이 그녀와 별반 다르지 않다.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해줄 사람을 갈망한다. 재치있고 즐거운 대화 상대가 되려면 어느 만찬회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다. 나는 저녁 내내 다른 손님들과는 인사조차 제대로 나누지 않은 채 저명한 식물학자의 이야기에 몰두하고 있었다. 사교적인 행사에서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었지만 식물학자의 흥미로운 이야기는 나를 완전히 매료시켰다. 자리가 끝날 무렵 식물학자는 만찬회의 주최자인 나에게 나를 정말 재치있고 즐거운 대화 상대라며 열렬히 칭찬했다. 그는 내가 대화에 노련하다고도 했는데 재미있는 점은 나는 말없이 그저 식물학자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를 감동케 한 지점은 바로 그것이었다. 작가 잭은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주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며 그것을 싫어하는 자는 거의 없다. 라고 말했다. 나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였다. 식물학자와의 작별 인사에서 정말 지식이 풍부하시네요. 이야기를 들어서 무척 즐거웠고 많이 배웠습니다. 꼭 다시 만나고 싶군요. 라고 진심 어린 소감을 전했고 그 말은 식물학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